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정일주의 내년 운세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내년에는 이제 경자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엄청 습하고 추운 기운이 들어오는 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의 사주가 습하고 찬 사주일 경우에는 내년엔 많이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뜨거워서 힘든 사주들도 있어요. 많이 뜨거운 사주들도 인생을 좀 힘겹게 살아가고 그리고 또 너무 뜨거우면 뭔가 그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갖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이렇게 찬 기운이 오면은 좀 차분해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영적인 어떤 다소 신기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수 있어도 그런 복잡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현상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해소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소 조용하고 좀 뜨거운 사주한테는 내년에는 아주 좋은 해고, 습하고 추운 해는 그 추위와 습한 게 더 가중되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내년에 이제 정일주는 경자년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간에서 정화가 경금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경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정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제가 온다는 거는 정제는 뭐 월급 개념의 돈이겠죠. 일정한 매달 고정 월급을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동안 일자리를 못 구하신 분은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정제적인 부분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좀 구두쇠 심리가 발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제를 보게 되면은 돈에 대한 어떤 이재 활동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정화가 경금을 익히니까 일단 정화일주들은 내년에 경금을 보면 바빠지겠죠. 네. 경금을 익히라고 확실하게 본인의 할 일을 찾고 아주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화가 경금을 익히기 위해서는 다소 특히 경자년 같이 자수를 달고 오는 경우, 경우나 경인 그런 약간 그 습하지 않은 글자를 달고 오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많이 습한 글자를 달고 오는 경자년 같은 경우에는 정화일간도 다소 신강한 정화일간에게 많이 유리한 그런 한 해라고 보고요. 그럴수록 이 경금이 더 잘 익어서 재적인 성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일주로 본다면 정묘일주나 정사일주, 정미일주 정도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정묘일주는 이제 자묘형의 형상 때문에 많이 좋을 것 같지 않고요. 좋은 일주로 보면 정사나 정미가 가장 정화일주 중에서는 유리한 일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에는 이제 자수가 오니까, 지지는 이제 환경이고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 현실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뜻하잖아요. 네. 일단은 해자축 시기로 가면 전반적으로 수기운이 와서 사람들이 좀 차분해지고, 안 그래도 좀 습한 사주의 수기운의 해자축 시기를 걷게 되면
우울증도 조금 더 가세되고 더 좀 기분이 침체되는 그런 현상도 느낄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서는 일단 다소 습하고 조한, 네, 아예 뜨겁고 조한 사주가 많이 유리한 한 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정해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정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해자, 지지에 이렇게 수국이 형성이 되죠. 수가 너무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화가 안 그래도 정해면은 이제 절지에 앉아 있는데, 그쵸? 안 그래도 약한 정화가 자년을 만나면 더 설기가 심해서 이 경금을 익힐 힘이 좀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옆에 이렇게 갑목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갑정경의 벽갑인정으로 인해서 정화의 효율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갑목이 있는 정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경자년을 잘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경금이 갑목을 잘라서 정화의 땔감을 제공을 하면서 본인의 할 일인 경금을 익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해나 정축, 뭐 정묘 같은 경우에 다소 이제 습한 정화일간들이잖아요. 정화일주 중에 이렇게 습한 세 개의 일주에는 반드시 옆에 이렇게 갑목이 있다면 내년도 그렇게 걱정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갑목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죠. 조금 정화의 화력이 많이 달리면서 정화가 꺼질 수도 있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지지가 이제 정화일주 중에서도 지지가 이렇게 정해, 정축, 정묘 같이 습하고 설기가 심한 정화일주라도 사오미월, 사오미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우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경자년 같이 습하고 추운 해가 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해일주, 정축일주, 정묘일주가 겨울생, 특히 겨울이나 가을, 그죠? 해자축월이나 신유술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년은 조금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지지의 환경이 너무 차고 습해서 정화의 열기를 다 뺏겨서 정화가 힘을 못 쓰는 현상들이 벌어진답니다. 그래서 정화는 무조건 화력이 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일간은 갑목을 보거나 옆에 같은 화를 보고 있어야지 조금 유지가 되겠죠. 화력이 가장 좋은 건 목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정해는 해자 이렇게 수국, 여기도 자축합이면은 이제 토로 보기도 하고 수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 월령이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자축합 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절이면 자축합 토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난 정축일주가 내년에 경자년을 만나면 이 정화가 화력을 잃고 설기가 심하다 보면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달리고요.
그다음 체력적으로 많이 달리다 보면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도 견디는 힘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육체적이든 아니면은 정신적으로든, 예, 해자축 월에 태어난 정해일주, 정축일주, 정묘일주는 내년에 많이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옆에 있을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묘일주. 정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목생화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묘목은 을목이잖아요. 을목은 순목이고요. 그쵸? 순목이 젖어 있는 순목이 정화에 들어간다 한들 화력이 세지는 게 아니라 연기만 많이 나고요. 네, 그 연기로 인해서 그리고 그 습기로 인해서 정화가 잘못하면 꺼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간목을 옆에 가지고 있어야지 많이 유리해지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경자년이니까 안 그래도 정화가 경금을 익히려면 이미 설기가 심해지는 거죠. 이미 설기가 심한 데다가 자묘형이면은 이 묘목이 결국에는 이 차가운 자수에 냉해를 입고 그 다음에 물을 아주 가득 먹고 있는 나뭇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나뭇가지를 정화에다가 넣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정화가 사그라들고, 예, 기운이 많이 빠지겠지요. 네. 이럴 경우에도 옆에 이렇게 간목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한층 좀 해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사나 정미는 평소에는 너무 뜨거워서 문제인 일주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소에는 뜨거워서 문제인 이 정사일주와 정미일주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겠지요. 그쵸?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정사일주가 뭐 사오미 월이나, 예, 정미일주가 사오미 월일 때는 약간 이 경금이, 네, 다소 많이 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경금이 도망갈 수 있는 자수가 있기 때문에 자수로 퐁당 빠져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제도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사일주와 정미일주는, 네, 경자년에 아주 좋은 일주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네, 여기에는 굳이 뭐 갑이 있으면 이제 화기가 다소 너무 지나치게 강한 면은 좀 있겠지요. 그러면은 약간 이 화기가 너무 강하면 이 경금에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극이 심해지니까, 정화가 세지면서 극이 심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재적인 문제는 돈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친정 아버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어머니도 되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네, 고정 월급 받는 거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뭐 직장에서 뭐 인원 감축이 있다거나 해서, 예, 고정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지나치게 이렇게 화기가 강할 경우에는 아무리 금수가 이렇게 강하게 와도 화기에, 예, 맥을 못 출 수도 있답니다. 사오미월에, 정사일주의 사오미월에, 정미일주의 사오미월에 간목까지 있다면, 예, 다소 조금 문제는 있어 보이고요. 그 이외에는, 네, 사오미월이라도, 네, 이렇게 간목이 없거나 아니면 간목이 있는데 사오미월인데 여름이 아닌 태생들은 괜찮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유일주. 정유일주는 일단은 이 유금의 경금이 천간으로 투출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정화가 경금을 보니까 이제는 그 재적인 성취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화가 내년에 경금을 본다는 거는 어떤 고정적인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정신, 또 천간은 정신을 관장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어떤 이재 활동들을 좀 많이 활발히 할 가능성이 높은 해이기도 합니다. 네. 내년에는 이렇게 정화일주가 제일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정화일주 중에서도 이렇게 화기가 많이 강한 정화일주가 많이 가장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정유로 있다면 자유파도 일어나고요. 자유귀문도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판단 착오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자유귀문은, 귀문이라는 거는 판단력의 어떤 상실을,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가 또 원국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가 온다 그러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는 술과 관련된 귀문관살이기 때문에 술 먹을 어떤 그런 기회를 많이 좀 차단하고 좀 많이 차분한 한 해를 보내야 되는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의 정유일주는 귀문관살에 걸리기 때문에 조금 무슨 판단이나 그런 걸 할 때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조언을 좀 구해서 최대한 올바른 판단, 후회하지 않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을 많이 좀 구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충 정일주의 내년 운세가 나왔는데요. 정일주는 내년에 일단 사실상 좋아요. 정화가 경금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정화의 할 일은 사실은 경금을 익히는 거잖아요. 본인의 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던 사람들도 일이 생기는 거고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식신이 없는 정화일주에서 바로 경금을 보게 되면은 식신생재, 식상생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를 바로 보게 되면 다소 어떤 횡재수를 바라거나 다소 무리한 어떤 재적인 활동들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한 상품이나 위험한 투자는 조금 금물이고요. 네, 열심히 일을 해서, 정제라는 거는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안정적인 어떤 월급을 취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면성실한 어떤 생활 태도로 내년에는 이재 활동을 하시면 정화일주들에게는 황금 같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내일은 갑을병 전까지 했으니까 무토일주, 무토일주의 내년 운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다들 추운데요. 춥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네, 운동은 게을리 하시지 마세요. 겨울에 뇌졸중이나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결국에는 운동과 이제 다소 절제하는 그런 생활이 그런 병들도 예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네, 운동 게을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좀 절제된 생활, 술과 담배도 조금 줄이시는 그런 생활 패턴을 유지하신다면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생활적인 부분에서 많은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